직접 치료가 어디 있고 간접 치료가 어디 있어. 모든 게 다 직접 치료지.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영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약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암보험에 가입해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던 분들이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금 이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기본은요, 우선 약관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볼게요. 암의 입원 치료와 관련해서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질병보험에서의 질병치료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 이렇게 많은 약관들이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직접 치료냐 그냥 치료냐의 치료의 범위와 관련돼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다라고 하는 질병보험의 약관을 보면 그때 치료는 직접 치료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면 간접 치료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의 범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 직접 치료다라고 할 때는 일단 치료의 범위 중에서 직접 치료의 범위로 일단 한정해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전제둘 필요가 있어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치료의 직접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직접 목적의 치료라고 하는 문구만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나는 어디 치료까지가 직접 치료인지의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병변이 보이고 제거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억제를 해야 되겠죠. 도려낸 다음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일반적으로는 포섭은 되는데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제거하기에는 이게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어디까지, 또 하나는 보이지 않아요. 도려냈긴 했지만 살아있긴 살아있어. 근데 현재 보이지는 않아. 그럼 여기에 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의 치료의 범위는 또 어떻게 이 환자에게는 직접 치료 범위를 상정할 거냐. 이게 이제 직접 치료의 문구로만 나와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관의 해석이고요. 어디까지나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치료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빼고서 무조건 뭐다라고 할 때는 직접 치료라는 문구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정해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죠. 90년 초반 그때 당시에 암보험 문구는 사실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 없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기억에서는 요양병원이라는 제도가 건보에 요양급여로 포섭돼서 의료기관으로 들어온 게 94년인가 뭐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94년 이전에 작성된 약관에는 요양병원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입원한다는 개념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요양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으니 문제가 된 건데 이건 약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시적인 것만 보면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입원 일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결국은 직접 치료의 범위의 문제에 다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진 않아요. 이 환자의 상태에서는 어디까지가 직접 치료인지라고 하는 부분, 가령 이제 보통의 경우를 가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병변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제거했습니다. 수술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도 또 이렇게 뭐 자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증식 억제를 위한 부분까지는 통상적으로 직접 범위의 부분일 테고, 암 자체 부위에 관한 직접 치료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보면 그 나머지는 직접 치료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직접 치료 이후에 별도의 치료 범위일까요? 그렇다면 합병증과 후유증, 그 다음에 몸의 회복력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암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증식 억제에 관한 치료 이후에 치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는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암이라는 질환을 없애거나 억제라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암 때문에 허약해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은 직접 치료라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원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요즘에 이제 아마 주된 해석의 경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겠느냐. 일단 경향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이 직접이지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직접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나 이거 직접 치료 아니냐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직접의 범위가 그러니까 암의 병변 부위 제거,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증식 억제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약관에서 들어다 보니까 직접성의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겠죠. 직접 범위가 그 안에서 된다면 몸이야 당연히 치료하는 과정에 약해졌을 거고, 거기에 또 합병증,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합병증도 생길 것이고 휴증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암의 직접 치료라기보다는 암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됐던 별도의 어떤 질병성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거기도 어찌 보면은 치료의 범위는 들어갈 수는 있다고 쳐도 직접 치료의 범위까지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요즘의 경향성이다. 주로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따졌을 때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다툼이 심해졌는데, 이제 직접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직접 치료는 해당 질환을 없애버리거나 완화시키거나 증상을 억제하는 것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직접 치료가 어디 있고 간접 치료가 어디 있어, 모든 게 다 직접 치료지 라고 생각할 텐데, 법리적인 해석, 또 약관의 해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암의 직접 치료가 어디까지냐, 입원 보험금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었던 거를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